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확실시되면서 외평기금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다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비용도 삭감하며 예정된 사업에도 돈을 쓰지 않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성장률도 쇼크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면서 경기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기재위 종합감사 등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최대 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 관련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해당 의견을 뒤집은 셈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해지면 원화를 사고 팔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할 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일 뿐 현재의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의 재무 상태를 좋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상황도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각종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는 셈입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6조 5천억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환율이 1,450원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급등하는 환율이 향후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은 미 달러와 강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화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우려와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행렬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것도 강달러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 지출 확대, 이민자 유입 축소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결국 다시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환율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 여파는 금리 인하 요인으로 추정되지만 원달러 상승이 계속되면 금리를 더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미국의 기준금리와 국내 금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준금리 폭이 더 커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고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을 따라서 올릴 때 고민하고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리지 못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심각한 부동산 PF를 망가뜨린 다음에 이후 금리를 낮춰서 이제 좀 덜 힘들지라고 말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내 상황이 미국의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올렸을 경우 자영업이나 부동산 PF 폭탄이 터질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최대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 했다며 2%대 물가를 비교적 빨리 잡은 것에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내수가 침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9월에 가계부채가 10조 원까지 급증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1월 금통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을 최대 변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환율이 상승할수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현 수준의 고금리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고 특히 지역별 연체율이 최고 22%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서 6월 기준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 3천억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잔액 140조 4억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PF 대출 연체율은 3.86%를 기록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2.7에서 2.9% 수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역별 PF 대출 잔액은 부산이 9조 8천억으로 가장 많고 대구와 경남, 광주와 충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3천억과 전북 1조 원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 잔액이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PF 대출 연체율은 세종시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와 울산, 전남과 경남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PF 대출 연체율은 서울의 7.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숨겨진 부실로 평가받는 토지담보대출도 부산이 2조 4천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과 광주에서도 1조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이나 비주거시설은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PF 연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행사의 저자본 고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시행사의 자본 투입 비중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특정 기준보다 높은 곳은 위험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식입니다. KDI 발표에서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 원 규모의 PF 현장 300여 곳에서 국내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금을 투입하며 전체 비용 중 97%는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 걸리는 상황에서 최대 6개월의 PF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으로 조달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만기 조달 운영 불일치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비용에 대한 장기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부도난 건설사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폐업 건설사도 증가했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말 부도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25곳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면허별 부도업체는 종합건설사 9곳과 전문건설사 16곳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 부산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도 올해 9월까지 357건으로 작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으며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536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사업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6.1포인트 하락한 81.6으로 집계됐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76포인트 기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산연은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방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준공까지 팔지 못한 미분양이 16,461세대로 13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체 물량 중 약 83%에 달하는 13,640세대가 지방시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청약시장은 최근까지 분양한 112개 사업장의 평균 경쟁률이 6.5대 1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60개 사업장은 평균 경쟁률 1대1보다 낮은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1월에 경북 울산에서 공급한 사업지와 10월에 공급한 강원도 단지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0%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말엔 건설사 부도 사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로 부동산 매수세가 급감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연말 결산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건설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